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 특히 사전투표의 공정성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전산망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선관위가 올해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됐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강변했던 망분리 보안 주장이 완전한 허위, 완전한 거짓말이었고 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소송 피고인 선관위가 내부망과 외부망의 망분리가 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는데도 선거소송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이 선관위의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선관위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선거소송 재심 청구 사유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 이다리 의원은 선관위의 허철훈 사무총장을 상대로 망분리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던 기존 설명이 거짓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 모의시험하는 날 그리고 사전투표 이틀 기간에는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실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바로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이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시점에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해킹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선관위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거짓말로 드러난 상태에서 과연 선관위의 설명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다리 의원은 국민에게 망분리로 안전하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보안이 뚫린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면서 해킹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5년 반 이상의 각종 선관위가 관리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당일투표에서 현격히 뒤졌던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결과로 전체 승리를 뒤집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망분리 마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뭔가 조작이 있거나 부정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관위 사무총장의 입으로 직접 확인됨으로써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의 망분리 관련한 11건의 자녀과제가 있으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다리 의원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보안을 미룰 수는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선관위의 전산망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온 그 명백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밝혀내서 이는 명백히 범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도 망분리 미비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일반 업무용 내부망과 선거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해커 입장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못 들어간다든지 완전히 분리되는 걸 망분리라고 하는데 업무망과 선거망에 접점이 있었다면서 연결 통로가 있어서 망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정원 점검 당시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뚫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사전투표 기간에는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소위 해명은 사실상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투표 기간 중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관련 감사기관과 정치권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주장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망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전투표 시스템이 과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원로 언론인인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은 한미일보에 게재한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이신우 고문의 칼럼 제목입니다.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망분리 보안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수년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백한 것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고 인정했다. 사전투표 시점에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이는 해킹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최근 4, 5년간 선관위가 관리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 투표에서는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정선거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망분리 미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마침내 책임규명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다. 이신우 고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점검에서도 망분리 미비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백 전 3차장은 공개 변론을 통해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사의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의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였다. 선거망은 국민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곳이다. 결국 국가의 심장이 뚫린 것이다. 당시 IT 전문가들에게는 이 정언이 청천벽력으로 들렸나 보다. 서울신문이 중계한 헌재 7차 변론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은 심각했다. 망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부터 잘못된 거 100% 맞음. 군대에서 내부망에 USB 잘못 꽂으면 바로 경고 날라오고 보안상 책임을 묻는데 망분리조차.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임. 진짜 심각한 거예요. 끝났다, 부정 맞다, 의심만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망분리를 안 했다니 수백만 IT인들이요. 1분만 들어도 개판이다. 저 망연계 개발자입니다. 저희는 인터넷망에 IP가 꽂히는 즉시 오염된 PC로 간주합니다. 망연계 장비는 넌 IP 고속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등의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나 대선은 모두 오염됐다는 증언들이다. 이뿐 아니다. 백전 차장 설명에 따르면 외부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의 명부 내용을 탈취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유권자 명부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백 차장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이미 부정선거에 관한 물적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이신우 고문은 이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현 자유화혁신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지금 탄압 움직임과 이 문제를 연결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바로 황교안 자유화혁신 당대표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정부는 황교안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들을 반복하고 있다. 집요하기가 스토커 수준을 넘어 거의 병적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월 27일 황교안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일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경찰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 건은 아주 극좌단체인 촛불행동, 여기가 아마 김민석 형 김민웅도 관여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촛불행동에서 황교안 대표를 소위 내란 선전선동 이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그리고 그걸 지금 특검이 경찰에서 이첩받아서 그야말로 불에 콩 볶아 먹듯 이렇게 전직 총리 현 정당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우 고문 칼럼 이어갑니다. 이 나라의 검찰은 한쪽 정치범들에 대해 툭하면 증거 불충분이라 수사를 못한다고 발뺌한다. 황 대표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단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고? 이건 그냥 중국 공안이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 법원일 수가 없다. 반미 민간단체 고발장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런 수사기관들이 왜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정선거 주장 관련 단체 및 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 내란 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부방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상당수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이 있으면 반박해보라. 자신 없으면 그냥 감방에 쳐넣던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굳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들은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 세상은 물론 전생의 힘까지 짜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가관이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를 따지자면 국민에 이어 두 번째가 국민의힘이다. 그런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왜 자기 파괴와 자기 학대에 쾌감을 느끼는 것일까? 혹시 만절필동? 만번을 굽이치거나 꺾인다 한들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마음가짐에서일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국민의힘까지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신우 고문의 칼럼에서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밝혀진 이 선관위 전산망, 외부망과 내부망, 그러니까 망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선관위가 주장해온 망분리는 다 거짓이었다. 사전투표 때는 망이 연결된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니 부정선거 놀이터를 만들어준 거지.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지난 2025년 10월 23일 사전투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의 부정은 서버 조작을 통해서 일어난다며 서버 감정을 요구했을 때 중앙선거조작위원회는 전용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했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었다. 지금 중앙선거조작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사전투표 시기에는 전용망이 일반 인터넷선과 혼용돼 사용된다고 실토를 했다. 사전투표가 외부 침입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는 중요한 팩트가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은 외국 공간의 컴퓨터로 중앙선거조작위원회 서버에 쉽게 접속해서 QR코드와 선거인 명부 등을 통째로 빼낼 수 있었다고 발표했었다. 서버 안에는 집계된 표수를 별다른 외부 접속이나 추가적 조작 없이도 서버 안에서 스스로 바꿔주는 컴파일러가 있었다는 사실도 최근 폭로됐다. 최근 몇 년간 치러진 전국적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핵폭탄급 범죄를 미리 수사하지 못한 업보로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민경욱 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이윤성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인해서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재심 청구 사유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다리 의원의 질문에 사전투표 때에는 망분리가 안 된다고 인정을 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는 망분리가 된다고 주장을 했었다. 이것은 피고가 당사자 신문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정인신문 당사자 신문 등에서 거짓 진술이 판결의 근거가 될 때에는 재심 사유가 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 민경욱 의원 등 선거 무효 소송을 한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하시기를 바란다. 재심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지금 밝혀진 이 충격적인 사실, 이 선관위 이 전산망이 내부망과 외부망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언제든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이 절대로 그냥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선 지금까지 이런 거짓말을 선관위가 해왔다는 데서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해왔다는 데부터 우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몇 년 동안의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내부망과 외부망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 분리되지 않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모두 밝혀내야 될 겁니다. 이 얼마 전에 이 국가 전산망 화재 이 건으로 선거 관련 여러 지금 자료들도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떻게 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몇 년 동안 선관위가 했는지
이런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이 부분부터라도 하나하나 규명하고 추궁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선 확실히 드러난 이런 팩트들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보다 전선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국민의힘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